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함수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엑셀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뭔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하나 열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고 그러면 이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함수는 요 등호를 입력해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산식 안에 쓰여지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다 우리가 뭔가를 이제 넣어주는 동작을 하죠. 가로를 열고 닫는 동작에다가 넣어주는 걸 인수라고 하는데, 요 인수는 개수가 뭐 없을 수도 있고요. 좀 많이 존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인수라고 하는 것들은 함수에 제공되어지는 값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아래쪽 그림이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많이 만들어내는 그림들인데, 여기 보시면 입력받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함수 안에서 뭔가 계산 작업이 이루어질 건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 원리 같은 것들을 다 잘 알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요 함수를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반환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수를 우리가 넣어가지고 함수가 그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값들이 돌려지게 돼요. 자, 이걸 이제 결과라고 하면 이게 셀에 표시되어지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쓰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일단 아셔야 돼요. 이 함수라고 하는 애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쓰는 놈이냐라고 하는 거하고, 이 함수에 제공돼줘야 될 인수를 어떤 걸 제공을 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함수는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단한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오른쪽에다 이런 아주 간단한 데이터들을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뭐 가운데 맞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제가 전부 다 쉼표 스타일 적용해서 좀 데이터를 깔끔하게 표시를 해보고, 자, 이 데이터를 더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제가 요 부분에 맞춰가지고 요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등호 입력해서 이 숫자를 더하는 동작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더하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 모두가 엑셀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숫자를 더할 때 쓰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고 계시죠. 자, 함수 이름은 sum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자,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타이핑하게 되면 함수 목록이 쭉 뜨고요. 인수들의 합을 구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인수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로를 여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숫자 값을 넣어주면 되니까 제가 더하려고 하는 요 범위를 이렇게 전달해서 인수로 제공하게 되면 요 숫자가 sum 함수로 제공되어지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요 함수 내에서는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덧셈 연산이 일어날 거고, 이 덧셈의 결과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지겠죠. 이걸 엔터키 눌러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실제 셀에는 이런 계산식이 저장되어지게 돼요. 자, 근데 화면에 표시되어지는 값은 요 함수에서 반환된 결과값이 반환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를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서 쓸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인수라고 하는 게 적은 게 있고 많은 게 있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보통 하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해가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요 인수를 뭘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계산 작업을 해주는 함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더하는 연산을 하려고 할 때 sum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냐. 이걸 아는 게 먼저 중요한 거죠. 이걸 알고서 그 함수에서 어떤 걸 제공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돌려질 수 있냐.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두 번째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물론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여기서 이런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죠. 셀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더하는 연산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요즘도 계시죠. 뭐 이게 뭐 아주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함수를 쓰는 거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동일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수식을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몰라도 이 함수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계산 작업을 하는 함수만 알고 있다라 그러면 이 숫자만 전달해 주면 끝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가는 게 좋다. 근데 제가 뭐 서두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듯이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5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증가돼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냥 퉁쳐서 550개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언제 다 하냐 이거죠. 이걸 다 알아서 쓰는 분들도 많지도 않고요. 기존에 우리가 자주 쓰던 것들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계산 작업을 하면 효율을 조금 증대시켜주는 함수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함수의 개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계산 작업에 쓰여질 수 있는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그럴 땐 보통 어떻게 하죠?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그 함수 전체 도움말을 확인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는 뭐 인터넷에다 물어보는 방식들도 있겠죠. 또는 뭐 챗 GPT나 뭐 이런 것들이 요새 워낙 이제 인기리에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챗봇에다가 물어서 그런 함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엑셀에서도 그런 기능을 해주는 도구가 있긴 하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빈칸을 선택을 하고 요 수식 입력줄 왼쪽에 fx라고 하는 명령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이런 함수 마법사 같은 대화 상자가 뜨죠. 자, 그래서 여기가 검색란이에요. 여기다가 키워드 검색 같은 거 하시면 뭐 제가 순위 이런 거 이용해서 엔터키 눌러도 되고 검색 버튼 누르면 순위라고 하는 것들을 구할 때 쓰는 이런 함수들이 아래쪽에 이렇게 리스트업 되져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클릭해 보면 이 아래쪽에 이제 도움말들이 약식으로 표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제공되어지는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함수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다양한 좀 뭐 구성들을 갖고 있고 사용하는 패턴들도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제가 아래쪽에다가 인수의 개수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함수들을 좀 넣어놨어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요 상단의 제목에 있듯이 인수가 아예 없는 함수들도 있죠. 뭐 대표적인 함수들은 뭐 이런 today라고 하는 함수들도 있는데 제가 유사 함수로 now나 또는 land 이런 함수들도 적어놨어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함수들이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리스트업 해보시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이 today라고 하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를 반환해주는 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함수를 어떻게 찾는지도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얘들이 인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등호 입력하고 뭐 today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일단 함수는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함수 이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로를 여셔야 돼요. 가로를 여는데 지금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해요. 이 아래쪽에 풍선 도움말 같은 것들 보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되어지는 얘가 풍선 도움말이에요. 여기에 가로 안에 아무 내용이 없죠. 그럼 인수가 제공되어지지 않아도 얘는 어떤 값을 돌려주는 함수인 거죠. 함수 이름이 의미하듯이 뭐 오늘 날짜 반환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주면 자, 이렇게 오늘 날짜가 반환되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함수들은 별도의 인수를 제공받지 않고 돌려주는 값이 항상 정해져 있는 애들을 이렇게 인수가 없는 함수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today 함수 같은 것들은 뭐 많이 써보셨으니까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 now 함수 같은 것들도 보면 자, 현재 날짜와 시간을 날짜와 시간 형식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풍선 도움말 내용이 뜨죠. 자, 가로를 한번 열어보면 얘도 가로 안에 아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얘도 인수가 없는 거죠. 그럼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주면 보시면 이렇게 얘는 오늘 날짜의 현재 시간까지 반환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역할들이 딱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어떤 걸 반환해 준다라는 것들만 알면 인수가 없는 애들은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럼 여기에 land라고 하는 이 함수는 뭘 돌려줄 것 같으세요? 자,
보통 이런 함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완전 초보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이 랜드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 풍선 도말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균등하게 분포된 난수를 구한다. 재계산 시에는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난수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값들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가로를 열어보면 여기도 인수를 안 받죠?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주면 자,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지금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엔터키 눌렀을 때 얘만 뭐가 값이 반환된 게 아니라 얘도 값이 바뀌었어요. 자, 물론 못 보셨을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수식을 입력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요 랜드라고 하는 애는 물론 이게 분까지밖에 표시가 안 되어지니까 제가 지금 입력했을 때는 얘가 바뀌진 않겠네요. 자, 제가 다른 쪽에다 한번 입력해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랜드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가로를 열고 닫으면 기본적으로 요 위에 있는 값도 바뀌어요. 잘 보세요. 엔터키 눌러서 보여드리면 시간도 바뀌었죠. 위에 값도 바뀌었어요. 여기도 바뀌었죠. 자, 이 재계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얘들을 사용할 때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재계산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 다시 계산되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파일을 열 때 또는 인수로 뭔가 제공되어지는 값이 바뀔 때.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제공해 주는 값을 뭔가 하나 바꾸면 요 결과도 바뀌겠죠. 엔터. 자, 17로 바뀌었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식의 함수든지 계산식이든지 자기가 참조하고 있는 셀의 값이 바뀌면 다시 계산되어져요. 자, 이게 다시 계산되지 않으면 우리는 수식 탭에 요 계산 옵션에 가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죠. 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져요. 얘가 수동으로 되어져 있으면 계산이 안 되어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수동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요 값을 하나 바꿔볼게요. 5로 요 값이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엔터. 안 바뀌죠. 언제 다시 바뀌냐면 얘를 다시 자동으로 이렇게 고쳐주거나 또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제가 5로 바꾸고 지금 자동이니까 자동으로 바뀌었죠. 수동으로 다시 바꾸고 제가 이번엔 얘를 10으로 바꿀게요. 엔터. 안 바뀌었죠. 여기서 펑션 키 F9키를 누르면 수식이 다시 재계산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수식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런 계산 옵션을 수동으로 놓고 펑션 키 F9키를 눌러가지고요. 수식을 계산하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항상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옵션은 항상 자동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긴 하죠. 자, 어쨌든 얘들은 뭐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얘들은 그럼 언제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어지냐? 인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언제 다시 계산되어지냐면 아무데나예요. 아무 셀이나 값이 뭔가 입력이 되거나 수정이 되잖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1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볼게요. 여기 있는 값이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엔터. 예, 바뀌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수가 없는 애들은요. 셀에 여러분들 파일에 아무 셀이나 값이 입력되거나 수정되어지면 항상 재계산되져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런 애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파일의 계산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식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셀들이 늘어나지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함수를 쓰는 애들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파일을 열 때도 제가 파일이 재계산되어진다고 그랬죠? 예, 파일 내에 있는 모든 수식들이 다 재계산되어져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이죠. today, now, land 뭐 이런 함수들을 쓰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파일을 열 때 수식이 다 재계산되어지면서 값이 바뀌거든요. 자, 그럼 파일을 그냥 보고 닫기만 할 때 파일을 저장하겠습니까? 뭐 이런 메시지 창이 뜰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은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동작되어지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셨을 때에는 엑셀이 동작하는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지고 얘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엑셀이 왜 그런 식의 반응을 보여주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나머지 함수들도 이렇게 한 개가 있는, 두 개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쭉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뭐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 시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토요일 오전이죠. 제가 주말에도 일을 해요. 오후에 강의가 있어서 또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오늘 오전에 강의 준비하느라고 사실 이런 걸 찍을 예정이 없었는데 뭐 많이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영상을 좀 급하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늘 얘기 드리지만 자주 이렇게 찍어가지고 못 올려드리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일단 이후 내용들은 조금 끊어가지고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